정석입니다. 선가드. 제가 이전 영상에선 아마 일본 명칭으로 파이버드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만큼은 선가드가 단독 주인공이니까 추억 속 한국 명칭 그대로 선가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다간과 더불어 가장 근본 용자로 꼽히는 선가드는 제게도 나름 굉장히 특별한 용자입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직접 TV를 틀고 매주 챙겨봤던 만화가 선가드였으니까요. 물론 그 나이 때는 제가 SBS나 KBS 같은 채널 개념을 몰랐어가지고 저녁 시간쯤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제발 선가드가 나오길 바라며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며 찾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구용사 선가드라는 만화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저는 주인공 불새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인공이 만화의 매력 포인트? 이거 당연한 소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새형은 그냥 주인공이 아니라 형이잖아요. TV 만화 영화를 한창 보던 시절의 남자애들에게 동네 형이나 친척 형의 존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는 아는 형들이랑 한두 살? 뭐 많아야 서너 살 차이지만 그 시절만큼은 그 형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형들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그땐 진짜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새형은 그 형이라는 존재에 대한 동경심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고 있는 용자입니다. 일단 사람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형 생긴 건 사람이지만 로봇인 거 아시죠?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로봇에 깃든 우주 생명체이지만요. 이런 외형뿐만 아니라 매회 불새형이 보여주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다 적이 나타나면 누구보다 멋지고 처절하게 싸우는 불새형을 보면서 그 당시 꼬꼬마 시청자들은 만화에 더욱 몰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불새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같이 로봇을 가지고 놀고 문방구에서 미니카를 돌리곤 했던 사촌형 생각이 납니다. 어느새 못 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잘 지내지?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모델 얘기를 해볼 겁니다. 총평을 먼저 하자면 가동, 변형, 프로포션 모두 잡기 위해서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그 고민의 흔적이 티가 좀 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만한 건 파이어제트의 실루엣입니다. 보시다시피 뾰족하고 얄쌍한 기수에서 시작해서 붉은 날개 끝까지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원작의 실루엣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트기 본체의 중간이 뻥 뚫려 있습니다. 본체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당연히 엉성한 느낌이 나죠. 이런 부분에서 SMP가 3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타협을 한 게 아닐까 합니다. 잠시 뒤 불새형의 댄스 브레이크가 시작됩니다. 파이어 제트! 이어서 선가드의 특징 하나. 선가드는 다른 용자들과 달리 코어 형태의 바디가 합체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선가드는 합체 전 코어 상태에서도 상당한, 아니 합체 이후보다 더 뛰어난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SMP 라인의 코어 용자들이 어떤 가동성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단점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다 보니까 머리의 크기를 충분히 키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몸체에 비해 머리 크기가 너무 작다, 깨알 같다, 비율 보정 헤드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완전 변형이라는 컨셉을 지키고 싶었을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제품의 개발자라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무장 합체, 선가드. 원작에선 이 상태를 무장 합체라고 부릅니다. 앞서 보셨던 일반 선가드 위에 플레임 블래스터의 무장만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설정상 키는 똑같고 무게만 20톤 정도 더 나갑니다.
프라모델 관점에서 봐도 키는 거의 똑같은데 플레임 블래스터라는 화려한 전투기가 더해진 만큼 전체적인 디자인의 밀도가 한층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장 익숙한 썬가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합체 때문에 가동성에는 많은 제약이 생겼는데요. 먼저 플레임 블래스터의 기수가 썬가드 스커트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스커트가 눌리게 되면서 거의 움직이질 않습니다. 당연히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제한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썬가드의 등 뒤로 넘어가는 플레임 블래스터의 캐논 때문에 어깨를 폭넓게 가동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촬영용으로 포징을 취할 땐 이 부분을 아예 제거하고 진행을 했어요. 제거해도 전체적인 실루엣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가동하기는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이 부분은 딱히 뭐 단점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포징을 취하면서 발견한 일종의 팁이라 할까요? 이렇게 SMP 썬가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 작업 내내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자 로봇을 제품화할 때 과연 변형과 프로포션 중 어떤 게 더 먼저일까? 이는 곧 변형을 잡으려는 SMP와 프로포션에 몰빵한 코토부키아 라인의 비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의 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코토부키아 라인에 한 55대 45 정도로 마음이 더 가 있는데요.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SMP를 오밀조밀하게 변형시켜가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솔직히 영상으로 만들 거리도 좀 더 생기고요. 이런 와중에 얼마 뒤면 SMP와 코토부키아가 처음으로 겹치게 되는 제이데커가 출시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둘을 1대1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취향이신가요?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든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